안녕하세요. 스프링 강의 들으러 오셨어요? 이재원님. 막간을 이용해서 요즘에 게시판에 글 쓰시는 분들도 확 줄어가지고 저 카페 게시판 한번 볼게요. 카페 게시판 보면 보글보글 김치전골님 가입하자마자 오늘 가입하셨네요. 가입하자마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원래 파티쉐로 활동하다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빵형으로 바꿨죠. 인터넷 카페에서 동생 개발자들이 저한테 이제 빵형 파티시에니까 파티시라고 부르기 싫고 그래서 빵형 이렇게 부르다가 그 빵형 괜찮은 것 같아서 빵형으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파티시라고 한 게 아마 옛날 영상에는 파티시라고 제가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파티시라고 한 것 같은데 요거 잠깐 한번 볼게요. 저 좀 아쉬워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보글보글 김치전골님, 저는요 28살이고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는 4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F가 나와가지고 그만두고 몇 년 이리저리 놀다 보니 20대가 끝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야, 이대로 가다간 내가 인간인지 멍멍이인지 구분조차 못하겠구나 싶겠더라고요. 오늘부터 6개월 학원을 다니는데요. 올 초에 정보처리 기사를 따놨고 이것이 자바다 라는 책을 한번 읽어두었습니다. 이거는 80년대 한글 맞춤법이에요. 참고로.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초등학교.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죠. 열심히 공부해가 좋은 대로 취직하겠습니다. 화이팅. 공부해가 이거는 경상도 쪽 사투리가 좀 들어 경상남도 쪽인가 북도 쪽인가 아무튼 네 그런데요. 지금 기사를 따 놨고 참 좋아요. 이게 학교가 4학년 1학기까지 다녔으니까 조건이 되는 거죠. 3학년을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처 기사를 땄고 이것이 자바다라는 책을 한번 읽어두었으면 그냥 학원 다닐 때는 정말 베스트죠. 그런데 아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저 지난주 화요일 날 막 목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목이 안 나왔어요. 목기침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뭐가 아쉬울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책을 한번 읽은 게 아쉽다고요? 정말 좋은 거라니까요. 안 본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기 민태희님 학교 졸업을 못했잖아요. 이거면 이 학교 졸업을 못했으면 뭐예요? 고졸이에요, 고졸. 자, 제가 늘 얘기를 했잖아요. 고졸과 대졸의 급여 차이가 많게는 400만 원까지 차이 나요. 여기서 대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작은 회사. 학력이에요, 학력. 김석현님, 학력. 학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아쉬워. 이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달았냐면 제적당하지 않았다면 학위는 취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라고 제가 적었어요. 학위 추천을 꼭 해야 돼요. 이거는 취득을 해야 돼요. 너무 아쉽잖아요. 6개월 방학 빼면은 뭐 5개월 정도 5개월만 더 다니면은 학위가 되는데 어 4학년 1학기가 F 나왔다고 하는 건가? 그럼 1년을 더 다녀야겠네. 근데 F가 몇 개나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쵸. 4학년 2학기 때 F 난 거 더 들으면 되죠. 돈 더 내고.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기사 따고 이것이 잡아다. 근데 대학 졸업 뭐 4년제 졸업 못하면은 이거 뭐 취소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따면 끝이잖아요. 따면 끝이니까.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이 글을 읽고 나서 정말 아쉬워요. 28살 학교에다가 연락을 해서 복학할 수 있는지 연락해서 복학이 가능하면 복학을 하시든지 아니면 인근 대학 야간 직장인 반 야간 반
학원으로 다닐 수 있으면 다니든가 아니면 학점은행 사이버 방통 뭐 이런 걸로 해서라도 나머지 이수 못한 거 이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아쉽더라고요 이 글이. 그래서 잠깐 제가 이런 거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올라온 글이 없는데 이 글 하나 올라와가지고 나머지 다 제 글이에요. 그래서 아쉬워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 내용이 뭐 제가 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답이에요. SI 프로젝트에서의 니일 레일 이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뭐가 답이다 이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SI 프로젝트에서의 니일 레일이라고 주제를 한번 정해봤어요. SI 꼭 여러분들이 SI 프로젝트를 하는 건 아닌데 SI 프로젝트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학생이라면 SI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갔다라는 전제하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분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일단 PM이 있고 PM이 설계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설계하는 분 밑에는 이제 개발자들이 붙게 되죠. 근데 그 개발자가 개발자인 나 초급 개발자라고 다 초급 개발자예요. 초급 개발자. 신입은 아니에요. 신입은 아니고 초급 개발자 그냥 한 3년차 정도 됐다라는 전제하에 일정이 딱 정해지잖아요.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떤 화면을 개발해라, 어떤 화면에 어떤 업무를 개발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 나는 그 일정을 어떻게 맞춰가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 일정을 예를 들어서 A라는 화면을 개발을 해야 돼요. CRUD 전부 다. 그러니까 백단부터 프론트단까지 한 사이클을 싹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일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3일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설계자는 사실 3일이라고 줬어요. 왜냐면 초급 개발자니까. 그런데 이 3일을 넉넉하게 준 거예요. 정말. 네, 딱 그 업무를 받은 나는 초급 개발자, 3년차 초급 개발자인 나는 그 일정을 꽉 채워서 개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내 실력껏 개발을 했는데 땡길 수 있으면 땡겨야 되는지 혹은 너무 땡겨져서 남은 그 예를 들어서 3일인데 이틀 동안 개발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걸 끝났다고 설계자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나머지 하루를 계속 테스트를 해가면서 문제점을 찾아서 다 보완을 해야 될지 요거를 여러분들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설계자가 넘겨준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그게 좀 땡겨졌거나 늦어질 수도 있죠. 근데 늦어진 거는 일단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일단 땡겨졌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프로젝트에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3년차라고 얘기한 게 3년차의 입장에서를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설계자 입장도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보고 싶고 외주업체랑 계약부터 일정 잡는 걸 옆에서 보게 되었던 적이 있는데 일정이 좀 촉박하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쵸 일정은 촉박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입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나라가 입찰을 하게 되면 최저가 입찰 이런 걸 하거든요. 최저가로 입찰을 하고 다 최저가야. 그러면 누굴 뽑겠어요? 일정을 땡긴 업체를 이제는 입찰을 그러니까 최종 선정이 되겠죠. 그럼 영업이 일단 내가 개발할 건 아니야. 내 임무는 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거야. 따내는 거야. 이거기 때문에 그 일정을 더 줄인다고요. 물론 그걸 갖다가 PM으로 들어갈 사람하고 같이 가서 전략을 세우겠지만 좀 무리하게 잡는 건 없지 않아 있어요. 빨리 만들고 문제점을 보완할 것 같으세요? 제가 학생이라서 잘 모르지만
9연만으로 시간이 다 지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9연만으로 시간이 다 지나가는데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3년 차라고. 3년 차라고 해서 그 3일 동안 개발을 해야 될 걸 이틀에 끝났어요. 일단 기본적인 테스트도 끝났어요. 그래서 이 남은 일정은 세이브 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일정으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이 소스를 다시 계속 테스트를 해서 3일간 다 채우고 테스트를 다 더 할 것인지 혹은 농땡이를 칠 것인지 테스트나 농땡이 이런 걸 할 것인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정은 처음부터 널널한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촉박해요. 거의.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일정 동안 일정에 맞춰서 했는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거든요. 더 늦어지게 되면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누적되면은 뭔가 또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일단 땡겨진 거예요. 일단 문제는 아니거든요. 땡겨졌으면. 그래서 개발자들이 생각했을 때의 입장과 설계자 혹은 총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PM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3일을 주면 다 채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3일이 막 야근도 하고 SI는 정시 퇴근할 수가 없어요. 눈치 보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일을 더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제 일정 빨리 끝내고 다음 일정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설계자로부터 받은 일정을 사실 무의미했어요. 다 땡겨받고 제 일을 다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초급 개발자가 할 일이 없어서 저는 중급 개발자 일을 받아서 저는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제 경력을 더 올린 거죠. 제 경력을 올린 게 아니라 경험을 더 늘린 거죠. 초급 개발자가 중급 개발자가 할 일까지 한 거예요. 뭐 당연히 못하죠. 못하니까 물어가면서 한 거예요. 계속 야근을 하니까 일부러 남아서 할 일이 없는데 남아서 하니까 고차가 계속 물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러 야근을 해서 일정을 엄청나게 땡겼죠. 제 일은. 그런데도 오픈하는 데 있어서 널널하지가 않아요. 땡겼는데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설계자 입장에서 오히려 나았죠. 더 많이 큰일 날 뻔한 거를 덜 큰일 나게 됐으니까. 저희 회사 서버 개발자 분은 전 직장이 유명 게임 회사 서버 개발자였는데 야근은 게임 쪽 개발자들은 일상이라네요. 그래서 저기 구로 디지털에 등대 있죠. 넷마블인가? 구로의 등대. 게임 회사잖아요. 일상이에요. 저도 지금 판교에서 SI를 하다가 제가 막내라서 지금 SM에 남게 됐어요. 다 절수해버리고. 근데 그때 저는 야근을 할 때 철야라고 해야죠. 새벽 뭐 2시, 3시 때 퇴근했으니까 택시 타고. 그런데 판교에 가면 택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 택시들은 거부도 안 해요. 그냥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 그냥 아무 때 나오면 택시 타고 언제든지 집에 갈 수 있어요. 판교에서는. 게임 회사가 많거든요. 판교에. 네. 그래서 일상이죠. 게임 개발자들은. 대부분이 게임 회사니까. 대부분이. 뭐 카카오뱅크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게임 회사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일정을 딱 했을 때 나는 그 일정에 맞춰서 할 거야. 어차피 나 지금 일정 땡겨서 끝났다고 하고서 다음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먼저 개발한 일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 소스를 계속 확인해보고 해볼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찍 끝내고 다음 거 받아서 다음 거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빨리 끝내고 다음 걸 했는데 앞에 게 이제 설계자가 테스트를 하게 되겠죠. 사실 내가 테스트를 하는 것보다 3자인 설계자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개발하라고 얘기한 설계자가 테스트하는 게 사실 더 나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설계자가 테스트 해보고서 야 이거 문제 있어. 그래서 그걸 수정을 해. 지금 두 번째 거 개발하다 말고 첫 번째 걸도 수정하게 되겠죠. 아니면은 두 번째 걸 먼저 끝내고 첫 번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건 선택이에요. 본인이 일단은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2번 하던 거를 다 했어 하고 나서 2번 끝났습니다 하고 나서 다시 1번으로 돌아가. 1번에 다시 하고 있어. 수정하고 있어.
수정하고 있는데 또 수정한 거 다 했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 하겠습니다 하면 세 번째 걸 받아. 그런데 1번을 하는데 또 잘못 들은 거야. 그래서 1번을 또 틀렸고 2번도 또 틀린 거야. 3번을 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는 꼬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 끝나고 바로 테스트를 받고 바로 수정사항에서 바로 수정사항 하고 또 2번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프로그램들이 유닛 단위로 개발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개가 이제는 업무가 흐르듯이 테스트를 하게 돼요. 첫 번째 거 끝나고 두 번째 거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거 만들고 나서 두 번째 거 만들었어. 첫 번째 거만 테스트했을 때 문제 없고 두 번째 거 테스트할 때 문제 없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같이 테스트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수정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했듯이 앞에서 일정을 땡겨가지고 개발을 했다 그러면 이 다음 거 했을 때 일단 세이브한 시간은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 일정에 앞에 두 개 관통 테스트 같이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거. 그 테스트 하면서 일정에 빵꾸난 거를 앞에서 세이브한 거를 소모를 해서 일정을 맞춰서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수정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점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빨리 개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됐더니 결국 눈치 빠르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이득이겠네요. 근데 초급 개발자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코딩하기도 벅차. 이거 코딩 이거 실력도 지금 그러니까 요구사항 레벨이 이만큼인데 그 실력이 이만큼이야. 약간 이만큼 갭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크죠. 이것 때문에 구글링 하고 맨날 이렇게 하고 막 똑바로 개발하는 거 맞나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초급 개발자는 이해도가 높을 수가 없어요. 이해도가 높다라고 하면 중급 이상 되면은 업무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면 개발은 중급 이상이면은 개발은 문제가 없어야죠. 여기서 중급이라면은 적어도 5년 이상, 많게는 8년 이상. 8년 이상 되면은 뭐 그냥 이 업무만 들으면 개발해버려야죠. 네, 8년 이상 되는데도 그렇지 않다. 그 사람 좀 문제가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내가 빨리 개발했어. 빨리 개발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빨리 개발을 했어요. 일정을 빨리빨리 소화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설계자가 요 녀석 봐라. 빨리 개발하네. 그러면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 테스트를 더 하겠다? 더 해주겠다? 그래서 보안사항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까? 업무가 늘어나죠. 그렇죠. 빨리 개발하게 되면 내 일만 더 늘어난다 라는 게 있어요. 네, 일이 계속 들어와요. 맞아요. 일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다른 사람은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정에 맞게 A, B, C 소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A, B, C 남들 A, B, C 할 때 나도 내 거 A, B, C가 아니라 A, B, C, D, E, F를 하게 되는 거죠. 야근과 철야 야근과 철야는 어차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같이 해요. 똑같은 시간에 하는 거죠.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제 도입하게 되면 저 이 부분 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 그거 제가 지난번에도 제 카페에다가 제가 글 링크를 했었는데 중앙일보에 나왔어요. 300인 이상 사업장에 투입돼서 일하면 이 투입된 인력들도 300인 이상의 그 범위에 들어간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진짜 앞으로. 그리고 반영 같은 거 운영에다 반영할 때는 남들이 쓰지 않는 시간에 하잖아요. 철야 야근을 하든가 그러니까는 퇴근 시간 이후에 반영하는 회사도 있고 12시 넘어서 남들 다 잘 시간에 하는 회사들도 있죠. 혹은 남들 다 쉬는 날 주말이나 무슨 휴일 공휴일에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정말로. 여러분들 안 궁금하세요? 52시간 근무제가 약으로 올지 독으로 올지 좀 그게 정말 궁금한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빨리 개발을 하게 되면 내 일이 더 늘어나.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겁니까? 여러분들은 앞에서 빨리 개발했어요. 일정을 땡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하나 테스트 이제 설계자가 테스트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 나서 수정 사항도 이미 일정을 땡겼기 때문에 수정도 다 했어. 이렇게 됐을 때 일정을 땡겼으니까 땡긴 만큼 업무가 더 추가가 됐어. 이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반응. 여러분들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될까요?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내 일을 그 일을 주는 걸 다 받을까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모든 일을 소화하다가 1년 뒤에 퇴사를 하며 잡으면서 연봉 인상을 기대해 봅니다. 민태희님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X 됐다. X 됐다. 저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X 됐다. 요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민태희님처럼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퇴사한다라고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얘 되게 열심히 하는데 얘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니까. 그렇잖아요. 혼자서 1인분 이상의 일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1인분 일만 하고 제가 전제가 그거였잖아요. 다 A, B, C 할 때 지금 나는 A, B, C, D, E, F를 한다라고 저 얘기를 했잖아요. 전제가. 그러니까 남들은 나가도 너 말고 너 대응되는 아무나 또 들어와도 되지만 얘는 일당 1.5 이상을 하는 애야 라고 했을 때 얘 나가게 되면 이런 애 찾기가 더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때 연봉 인상 기대해 볼 수 있죠. 제가 전산실에서 잠시 일을 했었는데요. 개발 유지 보수 하던 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궁금해. 1, 2년은 미친 듯이 구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굴러먹으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1, 2년 미친 듯이 아니라 젊었을 때, 굴러먹을 수 있을 때 열심히 굴러먹고, 저 지금 이제는 10년이 한참 넘었는데, 저 이제 SM으로 편하게 칼퇴, 그러니까 오늘 카페다가도 칼퇴한다고 글 쓰고 나왔잖아요. 칼퇴하고, 좋죠. 나이 먹고는 칼퇴.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정 다 땡기고서 다 주라 이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 초급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일 다 달라 이거야. 초급 개발자가 고급 개발자 일은 할 수 없잖아요. 저 예전에 너무 땡겨가지고 고급 개발자 일을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제가 이틀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겠다고 얘기하고서 엄청 욕먹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고급 개발자가 받았어요. 고급 개발자가 나중에 그걸 업무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초급 개발자한테 이 일을 줬냐.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욕 엄청 먹었는데 이것도 못하냐고. PM한테. 그런 적 있어요. 처음부터 어려운 거는 고급 개발자를 줬어야 되는데 저한테 줬는데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역량은 모르겠고 네가 배정받았으니까 넌 다 해야 돼. 그 일정 안에. 근데 못했어. 저는 이틀 동안 얼마나 고민하고 머리 주워 뜯어가면서 했겠어요. 저는 밤새가며. 그래서 더 갖고 있다가는 일정에 심각한 문제가 빚어질 것 같아서 이틀 만에 얘기를 한 거죠. 빨리 얘기한 거예요. 정말 빨리 얘기한 거예요. 화면 자체도 엄청 복잡했으니까. 그때는 AJAX도 없었어요. 아이프레임으로 나눠가지고 비동기 통신을 꼼수로 비동기 통신을 구현을 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AJAX 나오기 전에 웹 2.0이라고 그러죠. 웹 2.0 발음도 잘 안되네. 네, 저는 개발자는 아니지만 첫 회사라면 저한테 의존도를 높이는 방법은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모두가 나를 기대하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기대한 만큼 모든 일이 나한테만 와. 이러면 그만두고 싶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연봉 협상해야 돼. 나 이 일 알았다고. 날 잡고 싶으면 어차피 이거 나 아니면 다른 사람 할 사람 없으니까 하겠다고. 근데 나 이 돈 받고 일 못 할 거라고. 돈 더 올려주시든가
아니면 저 그냥 여기서 저 하던 거 마무리하고 퇴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따봉이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 의견에 제가 답이 없다 그랬잖아요. 반대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 의견은 하나도 없어. 왜? 다른 의견 없어요? 나는 싫다. 나는 워라밸. 나는 그 시간에 그 경력을 쌓지 않고 영어 공부할 거야. 뭐 혹은 뭐 기술 배울 거야. 미래를 생각해서 나는 언제까지고 개발자를 안 할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나는 자바가 언제까지 갈지 자바 포에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노드.js 공부를 한다든지 파이썬을 한다든지 나 이런 거를 공부하는데 더 시간을 투자를 할 거야. 학원을 등록할 거야.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 좀 의견 뭐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아프리카에서는 저기 누구지? ABC님 누구 있었는데 R 공부하신다고. 그분 오늘은 안 들어오셨나? 아프리카에서 지금 두 분이 접속해 계세요. 아까 17명, 20명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확 줄었네요. 다시. 재미없었나 보네. 재밌게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이 일은 지금 현재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가정에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는 벌써 10년 전 얘기고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업무가 떨어졌어요. 업무를 떨어졌는데 목요일 날 반영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적어도 수요일 날은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내일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저 그랬어요. 오늘 끝내겠습니다 했더니 천천히 하래요. 목요일 날 반영하기 때문에 늦어도 그러니까 목요일 오전까지 끝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오후에 테스트하고 목요일 저녁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일을 받으면 그냥 거의 이게 2, 3일 잡혀도 하루나 이틀 내에 다 끝내버려요, 저는. 악착같이 끝내버려요. 그랬더니 맨날 너무 빨리빨리 끝내니까 제가 운영을 반영할 때는 맨날 야근을 해야 되잖아요. 밤에 하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하라 그래요. 천천히 반영하려고. 본인도 쉬고 싶은 거죠. 맨날 제가 미친듯이 이렇게 개발해버리니까. 이런 얘기도 듣고 있어요. SM이니까. SI면은 이거 끝났으면 다음 일을 주잖아요. 근데 SM이라서 지금 주면 다음 거는 또 나와야 주는 거잖아요. 빨리 끝내버리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일을 안 주면 저 노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땡기고 할 것도 없어요. SM은 요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실력이 클 수는 없죠. 제가 알고 있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만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SI에서 불러먹으라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불러먹기는 싫으네요, 저는. 네, 아무튼 여기서 땡기는 걸 얘기를 하는데 워라벨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워라벨 요즘에 워라벨 많이 찾아요, 사람들이. 워라벨 정말 많이 찾아요. 그런데 워라벨 하는 회사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있겠죠, 있겠지만 많지는 않겠죠. 대부분이 워라벨은 못할 거예요. 더군다나 개발자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운영 과정 밤에 해요. 밤에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리고 너무 불규칙하잖아요. 언제 할지를 몰라. 근데 내가 토요일이 아니라 평일 저녁 예를 들어서 월수금 영어 학원을 끊었어. 그런데 이번 주는 수요일 날 운영 반영해. 다음 주는 화요일 날 운영 반영해. 그러면 화요일 날 월수금이니까 화요일이면 해피하잖아요. 또 다음 주는 금요일 날 운영 반영해. 이러면 또 학원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워라벨이 돼도 100% 워라벨이 안 되니까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 보고서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거 그거 봐야죠. 시간 날 때마다. 네. 그러면 빨리 개발을 하게 되면 내일이 늘어나요. 늘어나게 됐을 때 빨리 개발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빨리 개발할 필요 없어. 어차피 야근이야. 그러니까 나 모르겠고 나 처음에는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질문에서 빨리 개발해서 일정을 땡겼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에서 빨리 땡겼더니 일이 늘어났어. 이때 이제 느끼는 생각은 또 다른 거잖아요. 첫 번째는 땡기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에서는 땡겼더니 일만 늘어났어. 어차피 야근이야. 그러니까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천천히 내 일정만 맞추면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일정만 맞추면서 나는 모르겠고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내 것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초급 여기서도 초급 이상 좀 돼야 되는데 아무튼 초급에 그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일정대로 진행하면 문제가 크지 않을 텐데 예상 못한 이슈가 계속 나와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업무를 받았어요. 업무를 받았는데 제일이잖아요, 제일. 제일인데 제가 이틀 동안 머리 싸매고 막 한숨 푹푹 쉬어가면서 해보고서 이틀이나 시간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했죠. 그 일정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4일, 5일 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못한다고 저는 설계자한테 얘기를 하고서 손 들었어요. 욕 엄청 먹었죠. 이틀 날려먹었으니까. 그래서 그 일이 고급개발자한테 넘어갔어요. 그 고급개발자 욕 쌍욕을 해가면서 자기한테 받았죠. 그리고 하면서 야 이거 진짜 야 내가 해도 이거 3일 걸리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나는 내 일정을 맞춘다고 앞에서부터 쭉 맞췄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상 못한 이슈로 업무 배분이 잘못된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되기보다는 업무를 예를 들어서 구매 업무다. 예를 들어 구매하는 업무다 라고 했을 때 구매 업무는 한 사람이 쫙 맞지 거기서 쉬운 것만 골라서 주지는 않잖아요. 보통 쉬운 것만 줄 수도 있어. 그 업무를 여럿이서 맡게 되면 근데 그 업무를 혼자 개발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설계자가 한 명한테 그걸 다 주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소화를 못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정이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뒤에 일정들 전부 다 차질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 땡겨야 된다. 땡길 수 있으면 최대한 땡겨야 된다. 그런 걸 하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메일 발송이야. 메일 발송인데 초급개발자한테 메일 발송을 하라고 했어. 처음에 그냥 메일 발송인데 뭐 고객하고 이제는 업무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메일 발송에 이 엑셀에 있는 그러니까 뭐 데이터들을 엑셀에다 뿌려가지고 그 엑셀 파일을 첨부 파일로 넣어서 메일을 발송해라 라고 했어요. 이 초급개발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일정 하루인데 일정 하루에 이거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얘기해서 뭐 일정 이틀로 늘렸어. 이틀에 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어떻게 하긴 하겠죠. 이때 또 제 생각에 또 뭐 하루나 이틀이나 또 연장될 것 또 지연될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일단 설계자. 그런데 그 프로젝트에서 현재 누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일정을 사실 일정을 줄 때 땡길 수 있게 주지는 않아요. 진짜 야근과 철야를 해서 일정에 맞게 일을 주지 그걸 땡길 수 있게 사실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가정을 땡길 수 있다라고 저는 가정을 준 거예요. 그럼 땡길 수 있을 때 최대한 땡겨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일정이 지연이 되면은 야근을 하게 돼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게 돼요. 주말도 나오고. 그래서 그 일정을 어떻게 해서라도 책임감이 있어요.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이든 쉬는 공휴일이든 나와서 그걸 일정을 다 땡겨요. 결국은 다 땡겨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제가 PM과 설계자가 고객들하고 얘기를 업무 협의를 하면서 일정을 쫙 냈어요. 일단 요구사항에 대한 걸 모든 걸 일정을 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정을 내가지고 하면 이제 폭포수 개발 방법론에 의해서 쭈쭈쭈쭈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행되면 굉장히 해피한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되나요? 어떤 이벤트가 중간에 발생하죠? 여기 딱 되는데 인터셉터가 딱 걸리잖아요. 어떤 인터셉트가 걸릴까요? 인터럽트. 어떤 인터럽트가 걸릴까요? 안 나온가요? 안 나오나요? 어떤 인터럽트 걸리는지? 딱 개발 잘하고 있어. 일정에 맞게. 최초 설계한 대로. 그래서 그 일정, WBS에다가 작성을 해서 그거 갖다가 가방한테도 다 회람했어요. 이메일로 다 돌렸어. 우리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대로 진행이 되나요?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최동민님, 예, 반갑습니다. 지금 글 처음 쓰신 거죠? 네. 그렇죠. 최인호님, 고객의 요구사항 변경. 다른 요구사항이 오겠죠. 그렇죠. 요구사항, 추가 요구사항이죠. 추가 요구사항. 변경도 추가 요구사항이죠. 그러니까 앞번에 잘못됐거나 미진했던 거. 혹은 부족했던 거. 그쵸? 미진한 거, 부족한 거. 이런 내용들. 그리고 추가적인 거. 이런 내용들이 또 들어와요. 뭐 설계가 다 끝났어. 지금 현재 맞는 대로, 현재 작성된 그 일정대로 가야지 오픈 일정에 맞춰서 다 오픈을 하고, 그리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게 꼈어. 끼면 다시 분석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정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일정이 다 빵빵해. 그럼 누가 해요? 일정 땡긴 사람이 해야 돼요. 이 프로젝트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명만 잘못해도 이 프로젝트 전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땡겨야 돼요. 누군가는 땡겨서 땡긴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책임감 있게. 그런데 다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그 중에 책임감 있는 누군가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일이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망 점점점 아니면은 X 됐다. 아까 써있었 누가 그렇게 하셨죠. X 됐다. 이런 점점 망 점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나한테만 일이 들어오는 거야. 나한테만. 갑자기 인프라 쪽 작업을 우리 보고 하래. 아니 댁내 회사 인프라 팀이 없어요? 그쪽 해야지 왜 그걸 우리한테 줘요? 개발자 입장에서 그러겠죠. PM이 니 해. 하래. 그거 저 몰라요. 제가 이쪽 인프라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 서버 와스 회사도 아니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또 PM이 딱 이렇게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예? 저 제 일정 어떻게 해요?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일정대로 하고 이것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누가 해? 너밖에 더 있어? 예? 하면 또 하게 되죠. 어떻게? 야근 처리를 하면서. 그런데 이게 서로 일정을 땡겨서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나눠서 갖고 갈 텐데 나는 모르겠고 나 이거 다 했어. 끝 하고 가. 그러면 누군가 총대 맨 사람만 계속 매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자들의 몸값이 왜 비싼지 느껴져요. 개발자들의 몸값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셀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는 제 초급 개발자일 때, 초급일 때,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급이 알바보다도 못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맨날 새벽에 빨라야 11시 퇴근하고, 12시 넘어서 맨날 퇴근하니까, 따져보니까, 뭐, 알바보다도 못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은연중에. 사람들하고 이제 술 마시면서, 아니면 뭐 담배 피면서, 전 담배 안 피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 꼭 끌고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때 초급 개발자 사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요. 근데 중급 올라가면서 확 뛰고, 고급 올라가면서 또 확 뛰고 그러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계속 될수록 이제는, 추가 요구사항이, 계속되는 이제 추가 요구사항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그것과 예외상으로 발생되는 이슈들, 이거를 누가 하냐 이거죠. 일정은 이미 꽉 딱 맞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야근 처리를 해서 해야 돼요. 일정을 땡겼으면은 그만큼 야근 처리를 다 같이 안 해도 되는 건데, 다 같이 자기 것만 하겠다라고 하면 다 같이 야근을 해가면서 맞춰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나 못하겠어. 나 나갈래. 이런 사람도 있죠. 프리랜서가 그럴 수도 있어. 아직 그런 사람 본 적은 없는데 프리랜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에도 얘기 나왔듯이 학원 나온 사람들 중에 3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 80%라는데 어디서 그래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안대현님. 누가 어디서 그런 얘기 어디서 나왔죠?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어차피 SI 프로젝트에 연관된 말이기 때문에 SI 프로젝트를 하려고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SI에서 굴러먹어. 야, 시급 전에 SI에서 굴러먹어야 돼.
야, SM 하면은 실력 안 늘어. 맨날 칼퇴근하고 뭐 긴장감도 없고 그냥 적당히 일하다 퇴근하게 돼. 그리고 뭐 일 끝나고 뭐 공부하는지 알아? 안 해. 워라벨이잖아. 놀게 돼. 이런 생각,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굴러 먹으라고. 그런데 프로젝트 딱 들어갔더니 본사에서 솔루션 개발하래. 혹은 본사에서 어 SM 하래. 이러니까 굴러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SM은 SM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M 한 번 들어가면 그냥 기본적으로 연단이에요. 그리고 1년 끝났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잘했어. 잘하면은 일단 그 사람이 맡은 업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바꾸게 되면은 다시 그 사람을 교육을 시키거나 업무를 알려주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계속 또 연장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갑에 있는 그 업무 담당자는 편한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 번 SM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오는 방법은 뭐예요? 저 사표 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회사하고 짜고서 사표 냈다라고 뻥 치고서 나온다든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SM을 딱 신입사원한테 딱 신입으로 들어갔는데 SI 뭐 한 번 정도 했어. 한 번 하고 딱 나왔어. 이제 한 번 하고 나왔는데 개발 못 하잖아요. 이제 학원 나와서. 그러니까는 문서 작업 위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문서 작업하면서 분위기를 익혔죠. 두 번째 프로젝트는 나는 이제 잘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두 번째 SI 프로젝트 가려고 했는데 솔루션 업무를 시키네. 솔루션은 또 옛날 소스들이야 보니까 이게 옛날 소스는 하기가 싫은 거야. 왜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스프링 5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막 나오고 있는데 나는 스프링 2.5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가래. 근데 2.5 보니까는 프로토타는 또 스트러치야. 요즘 쓰지도 않는 거. 이거 하라고 하니까는 싫은 거야. 이래서 1년도 뭐 얼마 안 채우고 3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은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진짜로. 일정 빡빡하게 잡아놓고 추가 요구사항 나오면 최종 결과물의 질이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다 해놔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 결과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SM도 고생하는 거예요. 또 SM은 또 자기네 회사겠죠. 글이 막 넘어가네. 학원 나온 사람들 중에 IT 개발자로 취직하는 퍼센트, 어, 글이 넘어가가지고요. 학원 나온 사람 중에 IT 개발자로 취직하는 퍼센트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걸요. 사장도 초급 개발자나 인력이 귀하대요. 사장이 초급 개발자가 귀중하다고요?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초급 개발자, 아무것도 모르는 초급 개발자를 뽑아가지고 부려먹죠. 그래서 뭐 한 명 투입시켜놓고서 많은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초급 개발자는, 착취당했다. 이러고서, 다음에 프로젝트 뭐 연장하거나 이럴 때, 저 퇴사한다고 하고서 나가버리잖아요. 대우를 잘해줬으면은 안 나가겠지만, 대부분이 초급 개발자 뽑는 데는 보통 다 등쳐먹으려고 하는 데가 많죠. 특히 소싱 회사. 소싱 회사는 그래서 프리랜서들이 가야 돼요. 프리랜서들이. 경력 있는 프리랜서들이. 경력 없는 소싱 회사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신입, 학원 나온 사람들, 다 경력 뻥튀기해서 들어가서, 자기는 분명히 한 500만원 돈이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받는 돈은 200이야. 나머지 300은 먹었겠죠? 누군지 모르겠죠. 먹었겠죠. 오늘 제가 주제를 좀 잘못 정한 것 같아요. SI 프로젝트에서의 릴 레일 해가지고 내가 내일을 많이 하게 되면 나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 사실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다 같이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좀 프로젝트 일정을 땡기고 다 같이 야근하는 횟수를 줄이자, 저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를 듣고 싶었는데 아직 이런 경우가 없으신 건지 의견이 좀 없으셔가지고 그냥 거의 이거는 흐지부지 하게 되고 지금 벌써 내일 배움 뭐 채움인가 뭐 이 내용으로 그냥 내용이 말이 넘어가 버렸네요. 자연적으로 자연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 아직 일을 안 해봤지만 빨리 야근해서 나중에 널널하게 나을 거. 자, 요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땡길 수 있으면 땡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코딩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빨리빨리 개발을 하잖아요. 했을 때 신입 개발자, 초급 개발자들이 그런 많은 실수하는 행동이 하드 코딩이 있어요. 하드 코딩. 겉으로는 정말 잘했어. 그런데 속으로는 뭐야? 하드 코딩이잖아. 하드 코딩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값을 다 박아놨어요. 정적 페이지라는 소리죠. 우리 개발자들이 하는 건 정적 페이지 안 만들잖아요. 동적 페이지를 만드는 거지. 정적 페이지를 만들어 놓아버린 거예요. 초급 개발자들이. 근데 그런 오류를 많이 해요. 저도 신입 때 많이 그랬었고. 미루면 피 말려서 못할 것 같은. 솔직히 빨리 끝내게 되면 정말 일은 더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것마저 빨리빨리 끝내게 되면 쉬게 돼도 당당하게 쉴 수 있어요. 남들은 눈치 보면서 쉬어도 나는 당당하게 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좋은데 근데 그 쉬는 시간이 사실 많지는 않죠. 솔직히 일하는 양에 비해서는. 일정 내에 정확히 배분해서 하는 걸 지향할 것 같아요. 남는 시간은 맡겼던 부분을 추가로 공부하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제가 이제 바라는 게 이런 답변이 나오길 바라는 건데, 제가 여기 반론을 아까 할 때 다시 한번 다른 상황을 또 얘기를 하자. 그러면 내가 남는 시간에 맡겼던 부분, 그건 다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막힌 부분을 추가로 막혔던 부분을 추가로 공부한다. 공부. 그쵸? 근데 막힌 거를 해결을 했잖아요. 사실 그게 공부거든요. 그게 경험이고 공부거든요. 그게 해결은 해놓고 뭐랄까 다른 해결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 그거는 일단 해결을 해놓고 일단은 설계자한테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설계자 딱 테스트 해보고서 잘했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이 말이 나오면 다른 방법 한번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SI에서는 적어도 좀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설계자가 좀 이제 고급 개발자들이나, 근데 설계자급 되면 개발자 출신이라면은 그 보면 뭐가 문제다 이런 거 다 알죠. 근데 설계자들한테, 경력자들한테 좀 조언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럴 수 있다라는 제 생각이에요. 다른 케이스 공부한다. 근데 SI에서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 SI 프로젝트에서의 닐 레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모르고 제 얘기만 하고서 거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다음 주에 뭐 혹시 얘기 나누고 싶으신 거 있나요? 없으면 저도 지금 다음 주에 또 뭐 할까 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생각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생각해서 하든가 정 안 되면 그거 하면 어떨까요? 같이 저기 기사 정보 처리 기사에 나온 문제 같은 거 거기 보면 용어 같은 거 같이 한번 그런 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거 괜찮나요? 없어요. 요 앞번에 말고 요 앞번인가? 그 정보 처리 기사에서 살람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살라미. 혹시 아세요? 살라미? 살라미. 맞나? 아닌가? 살라미. 요거. 통장에서 돈 야금야금 빼내가는 거. 이게 살라미 현상이었나? IT에서 살라미인데. 정보 처리 기사 답 중에 살라미라고. 요거 여기 나오네. 살라미. 여기 있네. 살라미 이런 거 아세요? 이게 정보 처리 기사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찾기 해야겠다. 네. 문제가 안 나와 있네. 살라미. 제 기억으로는 어떤 통장에서 야금야금 1원씩 뛰어가는 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 답이 살라미 해가지고 저도 모르는 그 틀리라고 낸 문제죠 완전히. 아무튼 요런 게 나왔어가지고 한번 정보처리 기사 실기 이 용어 한번 제가 한번 쭉 검색을 해서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외에 또 좋은 내용들 있으면 뉴스 기사
뉴스 기사도 괜찮은 거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서 한번 또 얘기를 뭐 하여 좋은 내용 제가 또 선정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오픈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공유하는 또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하면서 또 여러분들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얘기를 하고 네 그런 얘기가 신기술 동향 문제 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밤 보내시고요. 네 신기술 정보처리 기사에 나온 문제 할 겁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9시 반 이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